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의 급등, 게임주들의 급등들이 있는데 사실 무언가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많이 빠진 성장주들의 반등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만 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단기 반발 매수인 건지 프레스티지 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 상위 종목에 대거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는데 이게 뭐 돌아온 신라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건지 특히 암과 관련된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르거든요. 오늘 장 바이오주의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바이오주들이 대체적으로 2021년 7월부터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너무 좋지 않고 또한 이슈와도 좀 많이 멀어졌다 보니까 이후에 뭐 별다른 모멘텀이 없고 또한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뭐 뚜렷한 부각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너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금융 지수가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점도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지 않나 봅니다. 사실 그 미국 CPI 미국 그 소비자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예측한 대로 나왔고 그 부분을 통해서 원래는 그 미국의 S&P 지수도 마이너스 2%로 점쳐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밤사이에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거의 좀 어느 정도 넘어가면서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마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급반등세를 좀 돌렸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승적인 측면을 보여줬는데 기존에 워낙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 그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신라젠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던 종목이죠. 사실 이 부분들을 했을 때 뭐 신라젠 때문에 바이오주가 올랐다. 이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슈와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신라젠이 뭐 파이프라인 추가 보완이든 뭐 최대 주주 의무 보유 확약이든 이러한 이슈 때문에 뭐 계속 지금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출에 기여되는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젠의 기대감 때문에 모든 바이오주들이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좀 아니라고 보지 않나.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상승에 대한 주요인으로는 이제 지수 상승, 지수와 함께 반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라젠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의 현 위치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참 오를 때는 꼭 그런 말이 나와요. 금리 인상 시기 소비 위축이어도 바이오, 약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주, 제약주 경기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시장이 급락하고 제약바이오가 빠지면 이들 성장주잖아요. 너무 고평가잖아요. 하락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다 맞는 말이죠. 뭐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적용되는 게 바이오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장주에 아마 대부분이 그런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부분들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했다가 결국은 소멸로 이어졌죠. 뭐 코로나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다시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까지 왔었고 심지어는 뭐 지금은 뭐 내년 3월에 감사보고서 관련된 부분에서 뭐 상폐가 될 수도 있네 안 되네 아니면 거래정지가 될 수 있네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적인 시각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각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반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거래 정지나 뭐 상장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도 이슈는 그래도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많이 좀 멈춰주지 않았나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뭐 신라젠 빼고요. 거의 저점 구간을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워낙 이슈가 없고 전쟁통이든 뭐 여러 가지 이슈바를 봤을 때는 지금은 바이오주 쪽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까지의 상승 기대가 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도 그렇지만 바이오주들의 과대 낙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점,
연저점 혹은 신저가 부근에 있다 보니 이 과대 낙폭이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마냥 하반기까지 들고 가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싹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역 항암제가 혹시 그 옥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도.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뭐 셀리드나 셀리버리, 뭐 파미신 같은 종목들이 기존에 뭐 별다른 이슈가 없다가 계속 뭐 임상이든 뭐 인증이든 효능 발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아쉽기는 한데 실체를 통해서 뭐 완전히 매출적인 구조로 진입이 되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 주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슈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에도 뭐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다면 전체적인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뭐 신라젠이든 뭐 셀리버리, 뭐 셀리드, 파메신 같은 종목들도 계속 그 이슈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바이오주들도 분명히 이슈를 저는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종목들, 저점에서 있는 부분들과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좀 포착을 하시면서 가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본다면은 면역 항암제가 옥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키워드로는 코로나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예전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진 못하지만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키워드로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거는 정말로 보내줘야 됩니까? 절대 보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어. 지금 봤을 때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반응이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좀 아쉽죠, 그런 네. 부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코로나에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뭐 실외 마스크 해제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뭐 크진 않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지만 잠잠할 때마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경우에도 그 당대회 앞두고 코로나 확산 비상을 통해서 초고강도의 방역을 또 지침을 했고요. 또한 미국도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좀 연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는 제가 보기엔 끝나지 않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전에 이슈가 워낙 없었고 그 부분에서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또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이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재차 한번 코로나 관련된 주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내에서 옥석은 어떻게 가려볼 수 있을지 경기 방어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논리도 맞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반적인 이 하반기까지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을 본다면 반종민 소장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골라보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부분들은 실체가 있는 종목이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기대감만 계속 가지고 가면은 그 기대감이 결국은 그 엎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임상만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주.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실제 유통을 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대략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는 종목들. 네. 이 구조로 좀 가져가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유통과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라고 했고 저희 채팅방에서도 CMO 쪽은 돈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던데요, 증권가에서. 실체가 있고요. 매출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그 부분들 통해서 뭐 램시마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워낙 셀트리온이 4만 원대 때 램시마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전 세계 유통에 대한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가 뭐
97개국에서도 판매 허가 받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제 매출이 발생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그 베그젤마라고 있습니다. 네. 그 베그젤마가 있는데 좀 용어도 어려워요. 그 베바주시맙이라고. 어렵죠. 그게 암 등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베그젤마를 좀 만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판매 마케팅이 셀트리온 쪽에서 담당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미국 시장에서는 3조 6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거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내의 매출적인 구조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또한 리포트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반적인 평이 좋습니다. 그 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꼽아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본다면은 삼성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키우려고 하는 회사 삼성바이오는 좋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 주셨는데 어때요? 하락장에서 이 역시 또 실체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봤을 때는 그 32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7조죠. 네. 네, 7조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바이오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날 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매출 총이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마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유통만 잘 진행이 되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활력소가 펼쳐진다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바이오 쪽에 눈을 돌리면서 그렇게 간 부분들 중에 삼성이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파이프라인이나 이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뭐 주가 흐름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도 않았고요. 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전혀 나쁘지 않고 좋은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오늘의 상승은 반등이라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흐름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눈여겨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사실 이 셀트리온이 그 제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조를 하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는 유통을 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는 제조대로 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큰 매출적인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봤을 때는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 확대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이게 그룹사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유통입니다. 네. 헬스케어는 해외 유통이고요. 그렇다면은 해외 유통 마케팅 쪽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글로벌 마케팅 판매 기업이라고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지난 9월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그젤라 미국 판매 허가 획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뭐 셀트리온이 담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내년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기관 투자자의 특징을 봤을 때도 올해 5월부터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3,000원 최저점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재차 이제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년에도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관점을 가지실 때는 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그래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저는 좀 8만 원까지 바라봤고요. 손절가는 5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잘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해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이상, 손절가 57,000원 이하로 잡아보겠습니다.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